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부기입니다. 우기부기의 고민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따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해야 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고민상담에 대한 저의 이 열정을 다시 또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댓글을 봐서 또 이렇게 원래 하려던 그런 계획을 밀어놓고 고민부터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나 고민이 많았던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공감이 가고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려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먼저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리오시엔칭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냥 영어 알파벳 병음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성조를 몰라서 이름을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리오시엔칭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부기님. 전 3개월 전에 대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인데요. 대만에서 직장을 구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중국어를 못해요. HSK 5급 있고 글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는 수준인데 문제는 정말 기초적인 회화조차 입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 듣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60-70%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큰 문제는 회화예요. 정말 기초적인 건데도 왜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건지. 회사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회화가 안 되니까 일을 아무리 제대로 해내도 신뢰를 얻기가 힘들고 억울한 적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중국어 회화를 어느 정도 다져놓고 싶은데요. 우기부기님이 말씀하신 7개월 공부법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서 가능할까요? 제가 어제 해봤는데 영화 1분 안에도 대화가 10문장은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영화 한 편 한 문장씩 체크하고 보는데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라 진짜 많아야 하루에 3시간 공부할 수 있거든요. 보통 하루에 2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영화 한 문장씩 보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컴플렉스가 중국어인데 정말 큰맘 먹고 여기 온 거거든요. 대만 떠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는 어디 가서 중국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꿈이에요. 중국어 배우면서 진짜 많이 좌절하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실망한 적이 없네요. 성조는 맨날 틀리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중국어가 안 되니 회사에서는 그냥 바보 취급이고 너무 힘드네요. 우기부기님 공부법 믿고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리오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그게 어떤 고민인지 정말 알겠고요. 말하자면 기초학습자분들은 기초학습자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지금 이렇게 HSK 5급도 따셨고 대만에서 그래도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중국어에 대해서 분명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듣기도 60% 70% 되신다고 하고 HSK 5급 정도 치실 실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뭐 독해하는데도 문제가 없으실 거고 어느 정도의 어휘량도 분명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이렇게 회화가 전혀 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 난감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공감이 가는데요. 이렇게 제가 공감이 가는 이유는 제 이전의 영어 공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중국어를 공부하기 이전에 했었던 영어는 그 다른 한국 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그런 우리가 해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미 초, 중, 고등학교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고 대학에 가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 했을 테고 그리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따로 영어 공부를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구사하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미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수능 시험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능 시험을 치러낼 정말 영어로서 엄청난 난이도의 시험을 치러낼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회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들을 이미 많이 겪어왔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볼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오님께서 이 고민을 가지시는 게 리오님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리오님께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도 싶지만 또 리오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국어 과외를 해줬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HSK 6급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어요. HSK 6급 정도면 뭐 HSK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물론 그 친구가 점수는 고득점까지는 아니었고 6급을 합격할 그 커트라인을 조금 넘은 수준 정도였었는데요. 그래도 6급이면 정말 기본적인 어휘량은 진짜 보통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량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6급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혀 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저에게 와서 중국어를 배웠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HSK 6급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그 성적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6급을 따로 시험을 쳐보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그때 딱 봤을 때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어휘량 수준이요, 저보다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그 단어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어휘량을 늘려갔고요. 그 친구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든 없든 그냥 어휘량을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시험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친구는 어휘량만을 따져봤을 때는 저보다 높은 수준이었겠지만 중국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그 친구는 저랑은 완전 어떻게 보면 잽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 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어휘를 알고 있고 많은 걸 드러내고 많은 걸 읽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언어 구사 실력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진짜 우리의 언어 구사 실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절대 읽기 실력, 듣기 실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분명 우리가 말하기 하는데도 도움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튼 지금 리오님께서 겪고 계신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말 사실 이제 갓 중국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한 그런 기초 학습자들보다도 더 이 언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기초학습자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이래 회화부터 하려고 자꾸 실력을 이렇게 해가니까 별로 그런 어려움들을 크게 겪질 않는 건데요. 진짜 어느 정도 듣기 실력, 독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냐에 대한 정말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어휘력과 그런 어느 정도 공부한 경험의 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듣기는 들리는데 이게 입이 탁 떨어지질 않으니까, 한 문장이라도 탁 나오질 않으니까 정말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때 해결책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그 지식의 양들을, 알고 계신 내가 알고 있는 그 듣기의 수준들, 읽기의 수준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해요. 뭐? 그럼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 다 날려버리라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내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거죠. 이미 뭐 제가 공부한 거를 뭐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든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거는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현상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진짜 언어 실력의 기준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나의 언어 구사 실력이다. 이렇게 언어 실력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실력, 내가 읽을 수 있는 실력, 이거는 나의 언어 실력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일 뿐이고, 진짜 나의 언어 실력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언어 실력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이요, 이 첫 번째 팁을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말은 나의 언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읽는 책에서요,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읽는 책에서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딱 책을 덮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책을 한 권 딱 읽고 딱 덮었는데 내가 방금 뭘 읽었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도대체 내가 방금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태면 저는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읽긴 읽었지만 제대로 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하는 수준은요,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요. 물론 저자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표현하진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책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논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저는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구사하지 못하는 말들, 내가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휘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건 그냥 그 순간 내 눈과 내 귀를 거쳐간 하나의 그냥 관념일 뿐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도 똑같습니다. 리오님께서 들을 수 있는 것들 60% 70% 들을 수 있는 것들, 그거 절대 리오님의 언어 실력 아닙니다. 아니요, 실력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실력이 아니다 라고 리오님께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런 나는 그래도 중국어 이 정도 하는데, 중국어 책 좀 읽는데, 중국어 좀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자부심이라 그럴까, 자신감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냐 하면요, 정말 내가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초 회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수준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통 리오님께서는 많은 공부들을 하실 거예요. 이미 어휘량도 어느 정도 되고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공부 지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진짜 내 말하기 실력이 높아지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공부는요, 기초 공부입니다. 기초 공부요.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되신 분들이 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준의 말하기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신 상태에서 어떻게든 정말 긴 문장, 내 생각을, 내가 지금 이 스쳐가는 한국어의 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긴 문장은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초 문장부터 내 안에 내재를 시켜야 그 문장들을 응용해서 더 긴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쓰는 언어들의 문법들은요, 절대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하나의 문법을 가지고 어려운 어휘들을 넣고 긴 구두를 가지고 와서 이 문장 안에 넣어서 이 문장이 길어질 뿐이죠. 이 문장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내용은 절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법 내용들은 기초 회화 안에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회화를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그 안에 묻어있는 문법들을 내 안에 내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재가 되어야 나중에 리오님께서 알고 있는 어휘량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 생각들을 이 기초적인 문법 안에 다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 회화 실력을 다지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 나의 있는 생각 그대로를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건 오류들이 산재해 있는 문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초 회화를 공부하십시오. 지금 제가 올려드린 6개월 공부법, 6개월 외국어 공부법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리오님께서는 듣기 실력, 읽기 실력, 그런 어휘량 이런 것만 보시면 영어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더욱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초 회화를 말할 수 있는 실력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더욱더 순발력 있고 빠르고 긴 문장들을 구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화부터 보지 마시고요. 제가 6개월 공부법에서 말씀드린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완전하게 통달해버리는, 완전하게 내 안에 내재시켜버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외워버린다는 그 표현 그대로요. 외워버리십시오. 기초 회화책 한 권을요. 리오님께는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쉬워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짜 자존심 상하네.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돼? 할 정도로 쉬울 거예요. 하지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쉽기 때문에 고통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더욱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시려면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휘량들, 내가 이미 익히고 있는 그 듣기 실력, 내가 익히고 있는 읽기 실력,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언어는 듣기, 말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리오님께 드리는 극단의 조치는요, 듣기보다도 말하기입니다. 지금 이미 듣기는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듣기만 하셨기 때문에 실력이, 이 균형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리오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요, 극단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해요? 원어민 앞에 가가지고 많이 대화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집에 와서 하루에 최대 3시간, 평균 2시간 정도를 내보시겠다고 딱 작정하신 그 시간만큼은 기초 회화책을 달달달 입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요. 한 문장을 틀어놓고 원어민이 그 한 문장을 계속 옆에서 계속 우리가 아기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반복적으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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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줬듯이 그 원어민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틀어놓으면 그 원어민이 우리에게 그런 소리들을 계속 부모님께서 해주셨듯이 계속 들려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리오님께서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아기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따라 했듯이 리오님도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쉬운 기초 회화부터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서 왔니? 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이 문장 자체를 사실 이거를 그냥 읽으면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초 회화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이거를 내가 연습을 해야 돼? 이미 난 알아들었는데 해야죠. 이 안에 있는 발음과 문법을 내재시켜 주는 거는요, 입으로 뱉어보는 겁니다. 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원어민 앞에서 이게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 어디서 왔니? 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 기초 회화책에 있는 그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처음에는 응용하는 법부터 배우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걸 내 안에 일단 내재시키고, 응용하는 법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일단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你是从哪来的你是从哪来的你是从哪来的 제가 기초 회화 강좌 시간에 항상 해드리는 이 방법 그대로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你是从哪来的你是从哪来的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你是从哪来的你是从哪来的你是从哪来的 혼자서 이렇게 충분한 연습이 되신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발음도 꼬이지 않고 성조도 꼬이지 않는 실력이 딱 되신 상태에서는, 그때는 이제 외국인 앞에서, 원어민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절대 원어민 앞에서 너 어디서 왔어를 한국어로 생각하고, 니从哪来的 이렇게 해버리면 성조 발음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힘들어해서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3살짜리 애기랑 대화할 때 이래 맞춰주듯이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들도 재미가 없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맞춰주기죠. 맞춰주기.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과 대화가 되려면 원어민들이 구사할 수 있는 그 속도만큼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문장, 1000문장, 10,000문장을 내가 그럼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해야 돼? 라고, 그러면 난 그럼 언제쯤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 대화할 수 있냐면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인데 집에서 연습하셨던 문장 하나만큼은 원어민처럼 구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만들면서 구사했었던 그 문장들을 다시 원어민급으로 만들게끔 또 반복하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오님께서는요, 이때까지 듣기만 많이 하시고 읽기만 많이 하셨던 그런 공부법을 완전히 뒤바꾸셔야 됩니다. 항상 공부에는 입력과 인출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입력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천재가 될 수 있다면, 입력만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TV 보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입력만 해서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TV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전문가가 돼 있을 거예요.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들, 드라마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드라마 작가가 되어 있을 거고, 뭐 드라마 한 배우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냥 과학자 수준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TV 보는 것만 해도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입력만 했지 인출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리오님께서 해오셨던 그런 입력만 해오시던 그런 거를 완전히 뒤바꾸셔서요, 그 입력과 인출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입력은 충분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단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이제 갓 외국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력과 인출을 병행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리오님은요, 이미 입력은 충분하신 상태니까요, 인출만, 말하기 연습만 극단적으로 많이 늘리셔야 합니다. 집에 오셔서요, 누가 보든지 신경 쓰든지 간에 한 문장만 죽어라고 반복해서 그 문장을 외국인 끝만큼으로 끌어올려 놓으십시오. 성조와 발음 끌어올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성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어를 생각하고 성조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벙요란 단어, 친구란 단어 있잖아요. 벙요, 이성경성입니다. 벙요란 단어, 벙요는 이성경성이니까 벙요,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성경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하면 벙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 벙요란 글자 자체가, 이성경성의 소리 자체가 나한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벙요,
이렇게 일성경성으로 펑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친구랑 글자가 아닌데 라고 그냥 제 귀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조는 입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는 벙요란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성경성이 내 안에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성조 자체가 한국어의 발음처럼요, 자연스럽게 이 발음 안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어 안에 이 성조가 없어서 우리가 이 성조를 따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성조는 따로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성조에 대한 팁이었고요. 그래서 니시 숭나라이더 이거를 니시 삼성 사성 숭 이성 날 삼성 라이더 이성경성 이렇게 성조를 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니시숭 날 라이더 그냥 이 성조 자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날이란 글자가 이게 그냥 무조건 삼성인 거예요. 이 글자는 내 기억 속에 내 안에 이 뇌가 기억하고 있는 소리는 무조건 삼성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절대 날이란 글자가 절대 무슨 일성으로 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쉬운 글자들은 성조가 인에 박혀 있는 것처럼요, 앞으로의 모든 어휘들을, 내가 사용하는 모든 어휘들을 이렇게 내 뇌가 그냥 기억할 수 있게끔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눈으로 보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저런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말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하기는 힘들고 일단 많이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날에도 안 냅니다. 늘지가 않아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말로 해야 발음 근육이 박히고 그 발음 근육과 연결된 이 뇌의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점점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시면서 입으로 할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어 실력이 늘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기 할 수 있는, 말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길 가시면서요, 이어폰을 가지고 와서 이어폰을 낍니다. 핸드폰에 꽂아 놓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길에서 걸어가면서 니시숭나 라이더 니시숭나 라이더 니시숭나 라이더 니시숭나 라이더 이렇게 그냥 연습하시고 하면서 가시면 주위 사람들 이거 보고 전화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지, 누가 어디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은 무슨 통화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다들 살아가기 바쁜데요. 그리고 그거를 또 듣는다고 해서 어떨까요? 한국 국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외국어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외국어로 통화하고 있네 생각할 테고요. 그 외국어를 아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저 사람은 왜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이어폰이 없더라도 그냥 입으로 그냥 혼잣말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가지지 않고 어떻게 외국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떤 한 분야에 무엇인가를 잘 하려면요, 필사적으로 덤비셔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이거는 리오님께 드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다른 그 많은 분들 막 잘하고는 싶은데 열심히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였고요. 리오님께서는 이미 정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심 어린 글들을 남겨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드리는 하나하나의 팁들을 다 받으실 줄 제가 딱 느껴지기 때문에요. 기초 회화책 한 권,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다 외워버리십시오. 기초 회화책 여러 권을 외우란 게 아닙니다. 딱 한 권이요. 딱 한 권 제대로 그냥
아주 쉬운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외우십시오. 제가 추천해드린 네이티브는 쉬운 중국어로 말한다도 괜찮고요. 아니면 맛있는 중국어의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에 되는 그냥 회화책을 한 권 그냥 달달 외우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거 딱 한 권 다 외우면요, 제가 장담컨대 리오님, 저 도대체 어떻게 원어민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란 고민을 언제 가졌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바뀌실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국어도요, 이미 한 번 정도는 다 스쳐갔던, 내가 이미 한 번 정도 말해봤던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휘들이었다면 분명 처음에 얘기할 때는 느리거나 어버버하거나 잘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어떤 회사 면접을 볼 때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질문이 딱 오면 막 이렇게 말하다가 막 말이 꼬이고 막 더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막 어버버 하잖아요. 어휘들도 막 섞여 나가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어휘도 확 튀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해보지 않았던 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님이 정말 외국어 한 문장이라도 내뱉어 보려면요, 그 한 문장을 먼저 수십 번, 수백 번을 내뱉어 보셨어야 해요. 절대 영화나 드라마로 지금 당장 연습하지 마시고요.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제가 6개월 학습법 중에서 3개월, 그거는 기초 학습자분들이 하셔야 할 단계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회화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들 거치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3개월을 거치셔야 나중에 영화든 드라마든 그때 그 한 문장 입으로 따라하는 건 이미 실력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영화 따라하는 건 장난으로 따라할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지금 1분에 막 10문장 이상 나온다고 이걸 진짜 이 영화 한 편 내가 한 문장 끝까지 보는 것만 해도 그게 몇 달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그 마음이 안 드실 정도로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기초 회화책 한 권만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특히 리오님은 3개월도 걸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입력의 시간을 거치셨기 때문에 다른 기초 학습자분들보다는 분명 앞서 계세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탄력이 안 붙을 수 있는데 몇 주만 하시다 보면 금방 탄력이 붙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고요. 더욱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초 회화책으로 공부하시고요. 지금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 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이 2시간 동안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요, 사실 1시간만 해도 탈진하거든요. 사람이 계속 입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 한 문장을 반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2시간 하시면요, 정말 최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2시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2시간 참아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것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놓지 마시고 딱 한 권만요. 그리고 그 책을 한 권을 다 떼고 나서 다른 걸 하십시오. 다른 책을 본다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그 다음 진도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기초 회화책 한 권 제대로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리오님께서는 해외에 계시잖아요. 대만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언어를 익히시기 정말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시는 그런 문장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또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전 회화 상황에서 내가 딱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한국어의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하는데 이 중국어가 탁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기억해놨다가
노트에다가 한국어로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문장을, 내가 적어 놓은 한국어 문장을 보통 하루에 뭐 너무 많이는 말고 하루에 진짜 2문장, 3문장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계시는 기초 회화 연습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문장, 3문장 정도의 한국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한국어는 리오님께서 실전 회화 상황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못했던 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을 거예요. 이미 호기심은 생긴 거죠. 더욱더 학습 효과가 올라갈 건데요. 집에 와서 그 한국어에 해당하는 중국어로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어휘도 찾아보고 문법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번역한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원어민들에게, 원어민 친구들에게 이 문장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어휘는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맡으시고요. 그렇게 확인을 맡은 다음에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십시오. 기초 회화를 할 때 그 문장 연습처럼요. 똑같이 한 문장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발음 안에는 성조도 포함이 되고요. 발음, 문법을 그냥 통째로 나의 입에 달달달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집에서 공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실전 상황들조차도 다 학습의 기회들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리오님께는 정말 모든 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번역하는 게, 그런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요, 그냥 영어 잘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어로 다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어로 대만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직장분들에게 물어봐줘도 되고, 조금 친하신 분들에게 영어로 중국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 라고, 뭐 가장 좋은 건 슬쩍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슬쩍 다 켜놓고, 야 이건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아니면 대만에서 사용하는 그런 SNS로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이 문장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 문장이 오면 그 문장 그대로 외워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모든 게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존심 내려놓고 친한 사람 한 명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학습법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요. 리오님께서는 열심히 하실 마음이 이미 가득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하실 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해오셨던 방법 그대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러드린 연습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원어민 회화 파일 한 문장을 틀어놓고요. 정말 쉬운 기초 회화도 괜찮습니다. 니슈숭나 라이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꼬더서 뭐야 이 정도 수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렇게 한 문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문장을 계속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진짜 하루하루 늘어가는 그 속도는요, 가속도가 계속 붙거든요. 실력이 점점 더 빨리 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리오 씨엔칭님 정말 응원하고요. 이 방법 제대로만 실천해 주시면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 정말 나 진짜 중국어 정복하고 싶은데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속상함, 답답함, 그리고 그렇게 외국 생활하면서 당했던 그런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정말 모든 게 치유가 될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요. 앞으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데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시던 고민들, 이런 모든 그런 정신력을 다 오늘 하루는 어떤 연습해야지, 이런 내가 해야 될 것들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신력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정말 응원하고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왠지 믿음이 가네요. 이 글을 통해서 정말 그 절박함과 그 열정을 제가 읽었거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또 잘 안 될 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런 회화가 잘 안 되시던 게 점점 더 이제 개선이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라고 이렇게 딱 느끼는 순간이 오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그 리오님의 소식을 듣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몇 달 안 가서 회화가 해결이 되셔서 자연스럽게 이 대화가 되신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순간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 뿅뿅뿅! 뿅! 하루하루 늘어가는 그 속도는요, 가속도가 계속 붙거든요. 실력이 점점 더 빨리 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리오 시엔칭님 정말 잘 하셨으면 정말 정말 잘하실 수 정말 리오님 정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제가 정말 리오 시엔칭님 정말 응원하고요.